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옆에는 없네요. 예, 저희가 요즘에 쉴 틈이 없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특집 편을 마련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좀 마련을 했는데, 일단 저희 KBS 신인 드래프트 특집 나노 분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1, 2라운드 지명 선수들이 어떻게 될 거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신인 드래프트, 그러니까 이 신인 선수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미지명 선수들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고, 또 10개 구단 어제 추첨식이 있었었죠. 1순위가 삼성, 2순위가 KT, 3순위가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갔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냥 예측, 그러니까 볼드 프레딕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어떤 선수를 1순위에 뽑을 건지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 팀의 어떤 프로 스카우터들의 협조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48명이 지금 총 신인 드래프트 지명 도전을 했는데, 이 48명 개개별로 저희가 평가 의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미지명, 이 선수들은 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평가를 부탁을 드렸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1라운드 후보, 그리고 2라운드 후보, 그리고 3라운드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라운드 후보는 이제 복수죠. 그러니까 이제 복수니까 10명이 좀 넘어가고, 그 2라운드, 3라운드 역시 뭐 좀 많은 수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이제 흥미 위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현장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이 각 구단의 어떤 신인 드래프트는 살짝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르농구가 언급되지 않은 선수들이 뽑힐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외적으로 어떤 선수가 뽑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순위부터 10순위 후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취재한 1순위부터 10순위 후보는 여기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한양대학교 이근희, 오재현, 그리고 연세대 박지원, 한승희, 그리고 재물포고 차민석, 고려대 이우석, 양준우, 박진철, 곽정훈, 윤원상, 임현택, 이용우. 이렇게 보면 이 선수들이 지금 8, 9, 10, 11, 12명이죠. 12명이고, 이 선수들이 1라운드에 뽑힐 가능성이 높고, 1라운드 후반 혹은 2라운드 초반에 뽑힐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12명을 추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순서가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뭐 1에서 10순위 후보를 이렇게 보면 예상했던 선수들이 대거 들어가 있죠. 한양대학교는 얼리로 이제 이근희 선수, 오재현 선수 나왔는데, 이근희 선수는 뭐 리그 최고의 슈터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선수고, 연세대 박지원 선수는 역시 최고의 가드 중에 한 명이고, 한승희는 포워드 중에 한 명, 그리고 재물포고 차민석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잠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프로 구단에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지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이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 부상 변수가 있긴 하지만 무난히 1라운드에는 뽑힐 것이고 상위 순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대 양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기가 탄탄하고 수비가 좋고 리딩이 괜찮기 때문에 1라운드 지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박진철 선수, 저희가 지난 이르농구 신인 드래프트 특집 1탄 때 이 선수가 이제 몸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기술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박진철 선수의 어떤 백업 센터로서의 어떤 활용 가능성, 이 부분을 높게 보면서 1라운드 진입이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명대 곽정훈 선수도 굉장히 좀 유력한 선수고, 또 단국대학교 윤원상, 그리고 임현택, 그리고 건국대 이용우 선수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2라운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라운드 후보 선수들 중에서도 1라운드에 올라올 가능성은 각 팀의 어떤 사정, 포지션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에서 10순위 후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라운드 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보면 당국대 얼리로 나온 김태호 선수, 가드 선수고 굉장히 좀 영민한 선수고, 그리고 김영현,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장신가드 이준희, 이기준, 그리고 경희대는 김준한, 이용기, 그리고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조석고 선수가 얼리로 들어와 있는데 이 선수도 2라운드에는 무난히 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연세대학교 전영준, 그리고 고려대 박민우, 그리고 동국대 이광진, 이윤기,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 정희연, 그리고 명지대 송기찬, 상명대 이호준, 요 정도가 2라운드 혹은 3라운드에 뽑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그 10개 구단들은 지금 회의에 계속 들어가 있고, 제가 어제 10개 구단 감독님들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코칭 스태프 그리고 스카우터들과의 어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들리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볼드 프레딕션으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1순위 삼성은 박지원 선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삼성은 가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선수는 공격력, 특히 슈팅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잠재력, 그리고 어떤 파워, 스피드, 속공 능력, 그런 부분들이 괜찮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가 아마 삼성의 부족한 가드진을 메우기 위해서 이상민 감독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KT는 차민석 선수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KT가 지금 가드 자원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지원 선수가 2순위까지 밀리면 KT가 박지원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만약에 박지원 선수가 없다, 박지원 선수를 삼성에서 뽑는다라고 하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10개 구단이 평가하는 신인 드래프트의 올 시즌 시선은 뭐냐면 즉시 전력감이 지금 없는 상태다. 단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2, 3년 내로 키워서 쓸 수 있는 선수, 즉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차민석 선수가 사실 아무것도 입증이 안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1m 99의 키에 좋은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지금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다. 이 선수가 KT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KT가 차민석 선수를 뽑지 않으면 이우석 선수나 양준호 선수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순위 현대모비스는 이우석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차민석, 이우석, 그리고 양준우, 한승희, 이런 선수들을 놓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이 높은 선수, 그런 점에서 박지원도 괜찮고 차민석도 괜찮은데, 만약에 박지원 선수나 차민석 선수가 1, 2순위에 걸리게 되면 현대모비스는 이우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우석 선수는 지금 인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전치 3개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우석 선수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우석 선수를 지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박지원이나 차민석 선수가 1, 2순위를 갔을 때 현대모비스가 한승이나 양준호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상 이우석이 가장 높다. 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고요. 자, 4순위 전자랜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전자랜드는 박지원, 차민석, 이우석이 빠졌을 경우, 그랬을 경우 한승희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 전자랜드는 지금 센터 백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철 선수를 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랜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신인 드래프트 루트를 보면 정효근이나 강상재 같은 높이도 있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를 키워서 쓰는 그런 경향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승희 선수가 박진철 선수보다는 좀 더 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순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순위는 KGC는 양준우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GC는 지금 포지션별로 필요한 포지션이 가드 포지션. 사실은 이제 가드 포지션도 필요는 없는 상태죠. 이제도 변준영이 있고 박준우 선수가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백업 가드가 필요하고, 또 양준우 같은 경우에 공수 밸런스가 잘 맞춰진 그런 가드이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KGC가 만약에 양준우 선수가 5순위까지 밀린다 그러면 양준우 선수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6순위, 여기서부터는 지명을 하긴 했지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LG는 이근희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G가 이근희 선수를 뽑거나 아니면 당국대회 스코어로 윤원상 선수를 뽑거나 상명대회 곽정훈 선수를 뽑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LG의 공격농구에 맞는 선수는 이근희 선수다. 그래서 조성원 감독의 최종 픽은 이근희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근희 선수는 대학 최고의 슈터라고 할 수가 있고 슛 거리가 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은 수비가 좀 약하고 사이즈가 좀 약하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긴 한데, 이근희 선수의 어떤 슈팅 능력을 본다면 LG에서 지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개 팀의 스카우터들이 모두 이근희 선수는 아마 7순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순위 오리온을 보면 오리온이 박진철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리온은 지금 이종현 선수를 수혈하긴 했지만 이승현, 이종현 그리고 백업 센터가 하나 더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진철 선수의 어떤 프레임 그리고 피지컬적인 어떤 측면을 갖다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박진철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박진철 선수가 아니라면 상명대학교 곽정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순위는 KCC입니다. KCC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명대학교 곽정훈 선수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박진철 선수가 KCC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KCC는 아마 박진철 선수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빅맨진이 부실한 그런 KCC이고, 4번에 지금 송교창 그리고 김상규 선수를 돌아가면서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박진철 선수가 한 5분 정도 수비에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KCC는 박진철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지만, 박진철 선수가 7순위 안에 만약에 뽑힌다 그러면 KCC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선수는 곽정훈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9순위는 DB입니다. DB는 한양대 오재현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재현 선수는 지금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후반에서 2라운드 초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 그러나 오재현 선수가 뒤늦게 이제 얼리 신청을 했죠. 얼리 신청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재현 선수가 박지원 선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파워면 그리고 스피드 운동 능력 면에서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단 문제는 오재현 선수도 슈팅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감독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잠재력이 높은 선수를 뽑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DB가 즉시 전력감을 뽑지 않는다면 이 오재현 선수가 8순위 안에 뽑히지 않으면 가장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카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순위는 SK입니다. SK가 전통적으로 그런 잠재력 높은, 실링이 높은 선수들을 많이 뽑아왔었죠. 지난 시즌에도 김영민 선수를 뽑아서 지금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SK 역시 실링이 높은 선수를 뽑는데, 그 실링이 높은 선수의 기준은 뭐냐? 키 대비 스피드가 좋은 선수,
그리고 어떤 파워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선수, 이런 운동 영역이 돼 있는 선수를 이제 선호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SK는 임현택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순위까지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래서 10순위 후보 중에 남아있는 윤원상이라든가 이용우, 이런 선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윤원상 선수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실은 윤원상 선수는 당국대 에이스로 이제 스코어러죠. 그래서 득점력 하나만큼은 모든 감독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고 잠재력적인 측면에서 프로에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1에서 10순위 후보 12명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윤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폼이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윤원상 선수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이 선수가 프로에 통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득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1라운드에 뽑힐 수도 있고 2라운드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카드라 볼 수 있고, 이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라운드 한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다가 많은 스카우터들이 극찬을 합니다. 이 선수 괜찮다, 기능이 아주 좋은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의 어떤 트렌드인 어떤 실링, 그러니까 잠재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외로 1라운드에 뽑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우 선수 적어도 2라운드 초반에는 뽑힐 거고 1라운드 뽑힐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에서 20순위 후보를 보면 14명의 선수가 이렇게 뽑혀 있는데, 이 선수들이 2라운드 초중반을 구성을 하고 3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고, 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지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명이 안 된 선수들, 저희가 이제 언급이 안 된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이 선수들 역시 팀의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뽑힐 가능성, 2라운드 중후반이나 3라운드에 뽑힐 가능성도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KBS 신인 드래프트 특집 현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신인 드래프트 나노 분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멋대로 한번 1에서 10순위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참고를 하시고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 특집을 한번 보시면 좀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고 만든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과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용으로 삼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